여러분 맥주 좋아하시나요? 퇴근길 운동 끝나고 혹은 가족과 함께 가볍게 즐기던 한 잔. 한때는 우리 일상 속 작은 행복이었죠. 그런데 요즘은 이상하지 않나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골목마다 줄을 서야 했던 주점 프랜차이즈들이 왜 이제는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걸까요? 무분별한 확장, 경쟁 포화, 그리고 본질을 놓친 서비스. 이 틈에서 오히려 새로운 해법을 찾아낸 브랜드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잊혀졌던 저가 맥주 시장을 다시 일으켜 세운 특별한 도전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2010년대 초반 외식업계를 지배한 단어는 가성비였습니다. IMF 이후 늘어난 1인 가구, 길게 이어진 경기 불황, 그리고 빠르게 변화하는 술 문화. 많은 사람들이 비싼 술집 대신 퇴근길에 가볍게 한두 잔을 즐기고 싶어 했습니다. 그때 등장한 것이 바로 저가 맥주였죠. 작은 평수에서 창업할 수 있고 메뉴는 단순하지만 가격은 부담 없는 구조인데요. 봉구비어를 시작으로 이 붐은 전국으로 번졌고 퇴근길 맥주 한 잔은 소확행의 상징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열풍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본사는 가맹점 숫자 늘리기에만 집중했고 상권 분석도 없는 출점이 이어졌죠. 비슷한 콘셉트를 내세운 미투 브랜드들이 우후죽순 등장하면서 차별성은 사라지고 경쟁은 치열해졌습니다.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는데요. 매출이 떨어지자 점주들은 원가 절감을 선택했고 결과는 뻔했습니다. 맛없는 맥주, 비슷한 안주. 손님은 떠났습니다. 저가 맥주 열풍은 그렇게 빠르게 사라졌죠. 이 실패가 남긴 메시지는 명확했는데요. 맥주집의 본질은 결국 맥주와 경험이다. 얼린 잔이나 화려한 간판이 아니라 차별화된 맛과 경험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했죠. 가볍게 한 잔 즐기는 문화는 여전히 있다. 문제는 방식이다. 그 질문에서 출발한 새로운 도전. 그것이 바로 얼맥당입니다. 저가 맥주 열풍이 꺼지고 시장이 다시 조용해졌을 때 수많은 창업자들은 손을 털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김용호 대표는 새로운 길을 고민했습니다. 그는 맥주 업계에서 이미 잘 알려진 전문가였는데요. 독일 비어 소믈리에 자격을 보유하고 국내 월드비어 하이네켄 기네스 등 맥주 시설 유지관리 부문에서 1위를 할 정도로 맥주의 본질과 기술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죠. 김 대표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기존 스몰비어는 고객 만족에 실패했을까? 그 답은 의외로 간단했는데요. 온도와 신선함, 냉동잔에 따른다고 해도 마지막 한 모금까지 시원함을 유지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는데요. 수년간의 실험을 거듭한 끝에 마침내 완전히 새로운 해법이 탄생했습니다. 바로 맥주칩 특허 기술입니다. 맥주를 급속 냉각해 얼음 결정 형태로 만든 뒤 그 칩을 맥주 위에 올리는 방식인데요. 이 칩은 녹으면서도 물처럼 맥주를 희석하지 않고 맥주 본연의 맛과 탄산감을 끝까지 지켜주고요. 게다가 선택의 재미도 더했는데요. 취향에 따라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칩의 양을 고를 수 있고 얼맥 한 잔을 다 마시기 전까지는 무한 리필. 이 서비스 하나로 고객 만족도가 폭발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은 단순한 기능 개선에 그치지 않았는데요. 맥주 위에 소복하게 쌓인 칩의 비주얼은 보는 순간 카메라를 꺼내게 만들었고 SNS에서는 인증샷 열풍을 일으켰죠. 얼맥당은 단숨에 화제의 중심으로 올라섰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는데요. 현재 얼맥당은 국내에서만 21건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며 일부는 미국 국제 특허까지 등록을 마쳤습니다. 맥주칩 제조 장치와 급냉 시스템 같은 핵심 기술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브랜드를 모방으로부터 지켜주는 강력한 방패이자 얼맥당의 상징이죠. 경쟁 브랜드와 비교하면은 그 차이는 더욱 뚜렷한데요. 단순히 시각적인 효과에 그치지 않고 맥주의 온도와 탄산, 풍미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솔루션을 내세운 것이 특징이죠. 그러나 김 대표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점주가 안정적으로 돈을 벌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김 대표가 내놓은 해법은 기존 주점 운영 방식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었는데요. 먼저 주방의 패러다임부터 바꿨습니다. 주방은 단순하게 토치, 튀김기, 전자레인지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화구 없는 주방 덕분에 전문 주방장이 필요 없었고 본사에서 직접 납품되는 완제품 메뉴로 재료 손질과 복잡한 조리 과정도 사라졌죠. 덕분에 누구나 간단한 매뉴얼만으로 동일한 맛을 구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완성됐습니다. 맥주의 맛을 지키려는 세심함도 눈에 띄는데요. 잔세척 전용 싱크대와 설거지 공간을 분리해 위생을 관리하고 조리 과정은 짧아 운영 효율성까지 높였는데요. 직원들은 홀과 주방을 자유롭게 오가며 멀티로 움직일 수 있었고 튀김기는 예열 15분이면 오픈 직후에도 바로 음식을 낼 수 있었습니다.
화구 없이 제대로 된 맛을 낼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은 막상 기대 이상의 맛을 경험하는 순간 신선한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운영 편의성에 그치지 않았는데요. 조리 과정이 단순해지면서 테이블 회전율이 높아지고 인건비 부담도 크게 줄었죠. 실제로 얼맥당의 인건비 비중은 매출의 약 12%, 외식업 평균인 29.4%보다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여기에 메뉴 전략이 더해졌습니다. 기존 스몰비어가 감자튀김 소시지 같은 단순 안주에 머물렀다면 얼맥당은 타코란 문배로 숙주, 차돌짬뽕 육회 등 식사 대용 메뉴까지 확장했고요. 퇴근길 한 잔뿐 아니라 저녁 식사까지 책임질 수 있는 라인업을 갖춘 것이죠. 그 결과 얼맥당은 단순한 맥주집이 아니라 이 술자리와 식사가 함께 가능한 공간으로 진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인데요. 맥주 한 잔 3,590원부터 시작해 부담 없는 가격으로 프리미엄 경험을 제공하죠. 소비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격은 부담 없는데 경험은 프리미엄이다. 이 한 문장이 얼맥당의 브랜드 가치를 정확히 보여줍니다. 이 모든 전략의 뿌리에는 본사의 철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얼맥당 김진희 이사는 프랜차이즈의 성패는 결국 본사가 얼마나 탄탄하게 준비했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가맹 계약은 본사와 점주가 결혼을 하는 것과 같다. 점포가 망하면 본사도 망한다는 각오로 우리는 한 브랜드에 모든 것을 건다고 강조했죠. 손님들에게도 이 매장을 꼭 찾아야 할 이유를 만들어야 한다는 철학은 운영에도 반영됐고요. 배달 서비스는 하지 않지만 집에 돌아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않도록 포장 메뉴는 제공합니다. 신메뉴 출시도 신중한데요. 1년에 한 번만 내는데 올 3월에 선보인 패튀김 역시 관세 인상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메뉴로 선정됐습니다. 그 속에서 본사의 자부심과 앞으로의 청사진이 분명하게 드러나죠. 그리고 얼맥당 매장의 첫인상은 강렬합니다. 입구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공중 전화 박스를 닮은 인테리어. 40대에게는 추억을, 20대에게는 레트로 감성을 자극하는데요. 사람이 답이다. 그리고 추억은 감성을 깨운다. 이 철학은 매장 곳곳에 녹아있어 얼맥당을 단순히 술을 마시는 공간이 아닌 특별한 장소로 바꿔놓았습니다. 그래서 20대 젊은 세대부터 시니어 세대까지 누구나 어울려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런 브랜딩과 운영 철학이 상권 전략에도 그대로 이어진다는 점인데요. 얼맥당 매장 상당수는 A급 번화가가 아닌 C급 상권에 자리합니다. 하지만 이는 약점이 아니라 오히려 강점으로 작용했죠. 찾아갈 만한 브랜드라는 포지셔닝과 SNS 마케팅을 통해 고객 유입을 끌어냈습니다. 대표 사례가 선릉점인데요. 2층 오피스 상권, 접근성은 떨어지지만 월 맥주 판매량은 5,800에서 6,300잔, 인근 1층 메인 상권 매장을 압도했습니다. 비결은 명확합니다. 빠른 조리, 식사 대용 메뉴, 합리적인 가격. 이 3박자가 단체 회식 수요까지 흡수하며 매출을 끌어올렸고요. 그 결과 얼맥당은 높은 권리금과 임대료 부담을 피하면서도 안정적인 매출을 올리는 모델을 완성했습니다. 덕분에 C급, D급 상권에서도 꾸준히 매출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낸 것이죠. 얼맥당의 경쟁력은 숫자가 증명하는데요. 합정점의 매출은 5,471만 원으로 상당히 높은 실적을 기록했죠. 참고로 전국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연평균 매출과 비교하면 크게 앞서는 수준입니다. 맥주 판매량도 놀랍습니다. 합정점에서는 하루 250에서 280잔, 한 달에 100통이 넘는 생맥주가 소비되고 브랜드 전체로 보면 하루 평균 약 2,489잔이 판매됩니다. 겨울철에는 20리터 기준 한 통이 약 1시간 30분, 여름철에는 평균 59분, 1시간 이내에 소진될 정도로 빠른 회전율을 보여주죠. 얼맥은 계절에 따라 다른 매력을 제안하는데요. 겨울에는 1단계, 봄과 가을에는 2단계, 무더운 여름에는 3단계로 즐기면 제격이죠. 또 하나 눈길을 끄는 건 얼맥당이 재해석한 기네스밤인데요. 파인트잔 맥주 위에 샷잔을 폭탄처럼 떨어뜨려 원샷으로 즐기는 방식인데 부드럽게 형성된 투핑거 거품 덕분에 목 넘김이 한층 매끄러워집니다. 그 자체로 만족스러운 한 잔이 되는 거죠. 이는 맥주뿐 아니라 소주, 칵테일, 하이볼 같은 다양한 주류와 식사 대용으로 즐길 수 있는 메뉴까지 함께 판매하는 전략 덕분입니다. 또한 수익 구조도 안정적인데요. 원가율 35%, 인건비 12%, 마진율 34%. 요즘 외식업에서 20% 마진도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면 이건 시스템이 만든 성과라 할 수 있죠. 덕분에 얼맥당은 3년 연속 가맹 희망 브랜드 탑 3%에 선정되며 경기 불황 속에서도 점포수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데요. 한때 전국을 휩쓸었던 저가 맥주 1세대는 왜 그렇게 빨리 사라졌을까? 많은 이들이 트렌드는 오래가지 않는다는 말로 설명했지만 얼맥당은 그 공식을 완전히 깨뜨렸습니다. 기술, 시스템, 브랜딩 세 가지를 모두 갖춘 브랜드로 성장했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어떤 맥주집을 더 선호하시나요?
시원한 맥주와 새로운 경험이 필요하다면 가까운 얼맥당에서 그 차이를 느껴보세요. 혹시 창업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설명란 링크에서 자세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브랜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